검은 상자를.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코로나 시대 봉준호는 없다, 해법은입니다. 자, 올해 초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휩쓸 때만 해도 지금의 현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강정윤 의원, 요즘 영화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만 보더라도 잔치날이라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개봉을 하고 여러 이제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참여했던 스태프 배우 중 한 명이 확진했다는 소식과 함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적, 도깨비 깃발이고 해적이라는 영화 아시죠? 흥행 있던 영화의 이제 두 번째 속편이었는데 역시 스태프가 확진을 받아서 모든 일정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영화계 소식이라면 이렇게 촬영이 중단되었다 혹은 상영이 미뤄졌다, 언론 시사회가 미뤄졌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으로 모든 사회가 앓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저항들 그리고 장애들을 영화계도 고스란히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분위기 영화 촬영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오찬석 의원, 해외 촬영도 중단되고 할리우드 영화 리메이크도 취소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 K 방역의 위상이 높아서 한국은 방역이 그래도 아직까지 버틸만 한데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한국이 아닌 나라들은 방역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외 촬영이 끼어있는 이제 영화 촬영 같은 경우는 속속들이 이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범죄도시 후속편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촬영하고 있다가 중단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고요. 송중기 씨 주연의 영화 보고타. 이 콜롬비아의 수도 이름이죠. 콜롬비아 분량을 40%나 찍었는데 갑자기 국가가 봉쇄가 되면서 촬영팀 70여 명이 도망치듯 귀국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서준, 아이유 주연의 영화 드림은 내일 가을 헝가리나 내년이죠. 내년 가을 헝가리나 콜롬비아 쪽에서 촬영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언제 재개될지가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헐리우드 영화의 한국판 리메이크도 역시나 중단이 됐습니다. 앤 해서웨이와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 인턴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한국 배우의 캐스팅이 끝난 상태에서 돌연 중단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극장가 위기 구체적으로 숫자로 짚어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실 이 수치로 보면 너무나도 그 참혹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 영화 전체 매출이 70.7%나 급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121편이 제작 중단. 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피해 금액은 무려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렉스 영화 C사의 경우 상영관 30%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 요즘 꽤 많이 계십니다. 저도 요즘 하루에 한 편씩 꼭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킹덤 퀴즈 나갑니다. 자, 다음 중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한 영화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1번 설국열차, 2번 옥자, 3번 괴물이 있는데 제가 근데 이거 참 공교롭게도 저는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 온라인으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아, 네. 네, 나머지 두 개는 개봉할 당시에 영화관에서 봤고 하나는 온라인으로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답은 2번 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답, 죄송합니다. 예. 네. 목이 메었네요. 예. 네. 정답은 2번 영화 옥자가 맞습니다. 네. 2017년 공개된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는요. 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을 했고요. 당시 멀티플렉스가 온라인 동시 개봉을 반대해서 이 개인 극장에서만 소규모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 설국열차는 올해 5월 이 미드로 리메이크돼서 이 서스펜스와 몰입감이 넘친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 MC 장원님이 영화계 사정 때문에 이렇게 목이 메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네. 저도 영화인 중에 한 명인데 네. 영화 얘기 하다 보니까 진짜 큰 목이 메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240억 대작 영화죠. 승리호도 영화관 대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개봉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올해 초 아마도 코로나가 좀 길어질 거다라고 할 때 이제 사냥의 시간이 이제 바로 OTT로 바로 가면서 한번 논쟁이 됐었죠. 그러나 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 240억이라면은 사실 개봉을 했으면 580만 명 정도 관객이 들어와야 순이익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갖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의 넷플릭스로 갔다라고 네. 말할 수밖에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또 한편으로 지금 2021년 아카데미 주요 후보의 대부분 영화들이 넷플릭스 제작 혹은 넷플릭스에 개봉한 영화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네. 지금까지 넷플릭스 영화들이 아카데미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 혹은 논쟁이 뭐 하는 있었죠.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굉장히 허무하게 허물어지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도 거기서 개봉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영화들이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자생력을 키워나갈 어떤 지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자, 이대로라면 영화 산업이 무너진다. 더 이상 기생충도 봉준화도 없다. 영화계가 이런 한숨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영화 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어떻게 보세요? 이 우려는 거의 확신이 되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네. 듯해요. 속도가 그냥 빨라졌다라고 보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화들 중에서 가령 뭐 트라이얼 오브 스카우 세븐이라는 이런 에런 소킨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같은 경우는 OTT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OTT의 장점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조금 놓친 부분을 돌려서 보면서 더 몰입감을 높일 네. 수 있는데 과연 영화가 무엇을 제공하느냐의 문제를 정말 돌이켜봐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OTT 영화들이 OTT 개봉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워낙에 영화 산업이 잘 갖춰진 시스템이 있다 보니 이 시스템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OTT 대응 전략을 정말 재빠르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게임 광고라든가 이런 데서 배우들이 광고를 출연하네라고 그러게요. 많이 보셨을 네. 텐데 지금 드라마라든가 다른 플랫폼으로 지금 기존 배우와 감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형 동영상 플랫폼에 어떤 식으로 자극을 주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겠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선전하는 K-무비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K-무비들이 이제 여전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려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동원, 이정현 주연의 영화 반도, 좀비물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1차가 사실 부산행이었기 때문에 속편과 더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최민식, 박해일 주연의 영화 행복의 나라로가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올랐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화 낙원의 밤은 제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을 받았고요. 네. 특히 올여름 영화 부산행 후속작으로 주목을 끈 영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반도의 흥행, 네. 반도의 흥행이 아시아에서만 개봉 한 달 만에 569억 원의 네. 흥행 수익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네, 반도는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얘기죠. 뭐 시대 네. 상황이 반영된 부분도 있겠죠. 자,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절실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객을 위해서, 또 하나는 영화, 문학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일 텐데 이거 중요하네요. 짚어주세요. 이 고용 안정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 방송국 내에서도 비정규직이 정말 많지만 네. 영화계는 거의 정규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영화계고요. 우리가 기경제로 말하면 정말 이 기기라는 말 자체가 문화예술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네.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올해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코로나19 콘텐츠 산업 영향 분석 조사를 따르자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모든 것이 피해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지 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씩 마련해 가고 표준 계약서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런 재난 앞에서 무턱대고 그냥 당해내야만 하는 어떤 영화인들의 상황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라던가 혹은 스태프들이라던가 감독이라던가 다양한 영화계 내부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빨리 마련해 줘야
기대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영화 산업이 진정한 산업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자, 공연계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공연 실황이 안방으로 전달되면서 반응이 뜨거워졌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네. 네, 일종의 언컨택트 공연이었다, 이제 그렇죠. 비대면 공연이었다 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굉장히 유명한 팀이죠. 오리지널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이 비싼 티켓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장으로 가고 싶은 분들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제작자인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연 실황을 48시간 동안 무료로 공개해서 폭발적인 맞아요.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TS,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BTS도 이 언컨택트 공연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에 화면을 비춰주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해서 이 네. 공연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무려 총 99만여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100만 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빅히트는 약 541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지금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침체된 공연계 살리기 위해 배우들과 공연계 종사자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자,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현직 배우들과 이 공연계 종사자들이 SNS를 통해서 이 소중한 문화 챌린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침체기에 빠진 공연 문화 산업을 살리고자 이 안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배우 유연석, 주원, 신구, 김지우 씨 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객과 함께한 무대의 소중한 순간을 기억한다는 이 배우와 공연 종사자들의 진심이 묻어납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어 우리 공연계에도 다시 봄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극장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중요한 화두인데요. 강윤정 교수 어떨까요? 극장이 사라지진 않겠죠. 그러나 아마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상 10대들은 웹을 통한 여러 가지 서사 소비라던가 내지는 공연 소비라는 게 익숙해진 세대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미래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자면 공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새로운 스타 시스템에 의존해서 알려진 배우들이나 혹은 알려진 감독들, 유명 감독들이 아니라 조금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만든다면 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계기가 되었다라고 어느 날 훗날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않고 위기는 위기다라고 위축돼 버린다면 정말 고전적인 영화 산업이 좀 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 강 교수는 영화계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일단 기본적인 생계 마련이라는 부분에서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컨텐츠 혹은 스토리 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 뭐 네. 게임 산업이라던가 웹툰 산업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기회에 좀 더 개방적으로 좀 돌아볼 정책적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교호작용을 하면서 영화 산업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시대 봉준호는 없다. 해법은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내가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본단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대사입니다. 자, 우리 영화계와 공연계가 코로나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것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